200년 만에 폭우가 휩쓸고 간 이 거제 지역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잠기고 산사태도 속출했죠. 오늘 채널A는 이 수마가 핥히고 간 이 처참한 삶의 터전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파트. 토사가 무너진 뒷산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나뒹굽니다. 복구가 시작되면서 중장비들이 투입됐고 주민들이 힘을 보태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더미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아파트 주변은 토사로 가득한데요.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안전 점검에서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와 한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대피소에서 벗어나 집에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급하게 챙긴 건 이제 약하고 이제 옷 몇 벌 하고 이렇게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좀 막 불편합니다, 많이. 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뻘밭이 됐습니다. 걸어보니 발이 푹푹 빠집니다. 장비들이 동원됐지만 치워도 끝이 안 보입니다. 시내안 도로입니다. 곳곳에 아스팔트가 부서졌고 커다란 돌멩이가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거센 물살에 거대한 맨홀 시설물까지 솟구쳤습니다. 도로 곳곳에 맨홀 뚜껑이 빠져나가 지하 공간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장비들이 못 닿는 곳이 허다합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 아픈 가슴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장비 한 대 안 들어왔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하천 다리는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다리 아래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시내는 그나마 나은 편, 외곽 지역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겨 통행은 엄두도 못 내고 하천에 추락한 차량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거제의 핵심 상권인 옥포동 상가거리, 이 폭우가 휩쓸고 간 이곳은 어떤지 허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의 모든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영업이 중단됐고 시민들 일상은 마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폭우가 덮친 거제 옥포동입니다. 이곳 상가들 역시 이번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가 주변 인도는 아예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깃집은 식탁을 모두 치웠습니다. 엉망이 뒤에 가보세요. 주방을 지나 뒤쪽 창고까지 흙탕물 범벅입니다. 빚을 내갖고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봤는데 언제 재개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가게들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물을 퍼내기 위해서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가게 중 한 곳입니다. 가구를 말리기 위해 모두 내놓은 상태인데요. 바닥은 뻘밭으로 변했고 냉장고 같은 설비들은 모두 고장났습니다. 역시 수해 피해를 입은 편의점. 못 쓰게 된 상품을 모아보니 큼지막한 비닐봉지로 몇 개씩이나 나옵니다. 살릴 만한 물건은 바구니에 담아두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15일에서 20일 정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막합니다. 온몸이 쑤셔도 할 일이 산더미다 보니 병원에 가는 것도 일단 미뤘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뭐 병원을 어찌 갈 겁니까? 병원에 뭐 취소도 안 하고 그만 놔놓고. 청소를 마쳐도 무너진 길을 뚫고 가게까지 오는 게 또 큰일입니다. 손님이 오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치우고 청소 다 하고 이러고 했는데 또 오늘은 또 손님이 올 상황이 아니네요. 거제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폭우에 잠겨버렸던 이 차들은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 없겠죠. 망가져 움직일 수가 없으니 거제도로 곳곳에 방치가 돼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견인차 구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자 비탈길 빗물이 마치 계곡물처럼 콸콸 흐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뒤를 때리던 거센 물살이 되어 점점 수위를 높이더니 기어코 주차 행렬에서 차량을 밀쳐냅니다. 밀려난 차량은 바로 앞 테슬라 차량을 들이받고 테슬라 차량은 다시 물살을 따라 아래로 떠내려가며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출고한 지 한 달도 안 돼 침수 피해를 당한 테슬라 차주는 수리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한숨만 내뱉습니다. 저희가 차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차 처리하고 기다리라고 앞에 차가 많이 있으니까 순차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다른 승용차 안에는 진흙이 한가득입니다. 차 안까지 물을 뿌리며 진흙을 씻어보지만 다시 움직여줄지 막막합니다.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이 무슨 재료식 쓰려는가 싶고 우리 집 사람이 차가 없으면 땡기지를 못해요. 승용차는 언덕에서부터 여기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벽에 부딪히면서 문은 긁히고 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우에 떠밀리고 침수된 차들은 진흙 범벅 투성이에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황. 견인 요청은 폭주하지만 견인 차량도 모자라 도로 복구와 차량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오늘이 개학일인데 이 거제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우 피해에 거제 학교 20곳이 문을 닫고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운동장이 거대한 진흙벌로 변했습니다. 흙을 걷어내는데 군 중장비도 동원됐습니다. 토사는 교실은 물론 급식실 안까지 밀려왔습니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책상과 서랍들이 운동장 한켠을 점령했습니다. 급식실이 침수돼 방학 중 운영하던 돌봄 교실을 중단할 위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더라고 해도 너무 큰 피해를 입은 급식소 장비들이 학생들 정상적인 급식을 학교에서 소화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2학기 개학을 맞은 중학교. 정작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정막만 흐릅니다. 침수 피해 여파로 오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거제 지역 30개 중고교 중 20곳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8곳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긴급 복구를 거친 학교들은 내일 정상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피해가 심한 학교 한 곳은 휴업을 이어갑니다.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늘에서 본 오늘 거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전쟁터처럼 참혹한 모습 공국진 기자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푸른빛을 자랑하던 옥포 앞바다. 흙탕물이 흘러들면서 누렇게 변했습니다. 부둣가 도로는 진흙에 묻혀 어디가 차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도 흙탕물이 거세게 흐릅니다. 천변도로엔 수마를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도 진흙밭이 됐고 인적은 뚝 끊겼습니다. 중장비가 걷어내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버스도 정상화되면서 버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차장에 남아있는 황토물은 어제 집중호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통제 중인 도로를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도로 곳곳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고 아스팔트 잔해에 어른 주먹보다 큰 돌들이 뒤엉켰습니다. 주인을 잃은 침수된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해수욕장도 엉망이 됐습니다. 인적이 끊긴 백사장엔 나뭇가지에 온갖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즐거움을 더해줬던 물놀이 시설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해변에 떠밀려온 시설들이 백사장에 나뒹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거제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통영도 동네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안쪽을 다녀왔는데요. 빗물이 휩쓸고 간 상점에 상인들이 쓸만한 물건이라도 건져보려 했지만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통영 시내 전통시장. 시장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흙탕물은 빠졌지만 상점들은 사실상 초토화가 됐습니다. 흙탕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진열해뒀던 상품들이 모두 젖어버려 못 쓰게 된 겁니다.
1톤짜리 한 3차, 4차 이렇게 다 버렸어요. 멸치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많은 건어물 종류, 그다음에 자재 도구 같은 거. 전기가 끊겨 냉장고를 쓸 수 없는 데다 폭염주의보에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해산물 등 신선식품들도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물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보세요, 이게 그죠? 다 흙이죠, 이게 다. 그래 지금 냉장고는 저거 지금 못 쓰고 지금 꺼놨거든요. 세탁소는 오물 냄새로 뒤덮여 오늘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도 역류를 해가지고 오물 냄새가 엄청 많이 섞였습니다. 진흙물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다 손수 다 닦아내가지고. 언제쯤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오는 막막한 상황. 어제 하루 통영에 내린 강우량은 453mm.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소환입니다. 네, 피해는 주거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차량을 옮길 새도 없이 불어난 빗물에 아파트 주차장이 통째로 잠겨버렸죠. 물을 쉴 새 없이 퍼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흙탕물 속에 100여 대가 잠겨 있습니다. 이곳엔 오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흙탕물이 차오르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들이 물에 반쯤 잠긴 채 힘겹게 움직입니다. 주민들의 수신호에 따라 물 밖으로 나온 차량들이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빠르게 높아지는 수위에 주민 대부분은 안에 있는 차를 꺼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중심을 잃고 앞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는 차량도 보입니다. 불빛에 의지해서 차에 접근해보려 하지만 자칫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지난 15일부터 통영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차량 80여 대가 대피했지만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 차량만 100대가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펌프를 동원해 쉴 새 없이 물을 퍼내고 있지만 완전 배수까지는 최소 2-3일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차 내려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속수무책 차량이 잠기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저도 처음에 봐왔을 때는 아주 무서운 감정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건물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경차가 흙탕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통영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쳐 건물이 20도쯤 기울어졌습니다. 산 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 집 쪽에 이제 쾅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옆집이 가라앉았더라고요. 추가 붕괴 가능성에 마을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그렇게 세찬 비를 퍼붓던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폭우가 남긴 흔적은 더 처참했습니다. 빗물이 빠진 마을은 갯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역대급 폭우를 맞은 통영시 임평동 마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산비탈이 깎여나갔고 황토색 경사면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휩쓸려 내려온 토사가 덮친 주택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도 뽑히거나 부러져 곳곳에 어지럽게 쓰러져 있습니다. 산자락에 나 있던 계단길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흙더미가 집어삼킨 봉평동 일대, 도로와 주택가는 산비탈에서 무너진 토사에 덮여버렸고 아파트 옆 초록색 담장은 SUV 차량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도로 위에는 찢겨진 듯 부서진 아스팔트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통영시 산양읍. 마을 한복판에는 극한홍우에 긴박했던 순간을 보여주듯 컨테이너가 기울어진 채 방치돼 있고 그 뒤로는 산기슭이 움푹 패인 흔적도 보입니다. 토사가 쏟아지며 쓰러진 나무들은 아래로 누워버렸습니다. 강물은 토사가 흘러들어 온통 푸르름을 잃고 흙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이 빠진 곳들은 뻘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흙탕입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떠내려온 토사가 합쳐진 겁니다. 통영에 내린 역대급 송곳폭우는 하늘에서 봐도 선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경남 거제 도시 전체가 잠겼습니다. 사흘 동안 거제 반년치 비가 쏟아졌고 특히 오늘 새벽엔 1시간 동안 124mm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현장 소식 차례차례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우미 기자입니다.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불어난 물길 한가운데 차가 그대로 갇혔습니다. 보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도로는 깊게 파이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과 나무까지 함께 쓸려 내려와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쪽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솟구치면서 그 말 그대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경남 거제엔 9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30mm 넘는 비가 쏟아져 이 지역 관측 이래 1강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전 1시 32분엔 시간당 124.5mm란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평년 강수량 3분의 2 이상이 한꺼번에 온 셈인데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기록적인 폭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옥포 10몇 년 동안 살면서 처음 폭포처럼 보였죠. 폭포. 하늘에서 그냥 폭포. 새벽에 최고 많이 올 때 이 가슴 요 정도 왔어요. 1층에 다 침수가 됐어요. 거제 전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전 시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전까지 세차게 내리던 비는 조금씩 약해졌지만 도심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터널 안까지 토사가 밀려들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차들이 터널 입구에서 줄줄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제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후 7시이기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 일대에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폭우에 거제도 도로들은 거대한 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차량들은 속절없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고 거센 물살을 뚫고 필사의 탈출을 하는 아찔한 상황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광민경 기자입니다. 차들이 다녀야 할 도로가 거대한 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센 흙탕물이 주위 차량들을 집어삼킬 듯 흐릅니다. 하수도에서 역류한 물기둥이 차량 천장 높이까지 솟구쳐 오르고 탑승자가 있는 불 켜진 승용차는 움직여보려 하지만 거센 물살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폭포수가 된 흙탕물은 주차된 차량 옆으로 끝없이 쏟아집니다. 거친 물살을 위태롭게 헤치며 교차로를 통과해 대피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지난밤 내린 역대급 폭우는 차량들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물속에 잠수라도 한 듯 도로에 있던 차량은 천장만 드러낸 채 흙탕물에 잠겨버렸고 날이 밝은 뒤에도 엉킨 채 버려져 주인들도 찾아갈 엄두가 안 납니다. 침수 지역을 빠져나가려 해도 바퀴는 흙탕물에 잠긴 채 계속 헛돌고 쓰러진 나무와 굴러온 돌들에 탈출로는 가로막혔습니다. 급류에 떠밀려온 잔해에 맞은 차량은 범퍼가 떨어져 너덜댑니다. 거제시 주요도로 20여 곳이 전면 통제되면서 거제도 일대는 차량 이동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차가 못 다니. 지금도 시내버스도 못 다닌다. 택시도 못 다니. 한 15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절로 돌아가면 한 2-3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동 꺼진 차들도 도로에 방치돼 있고. 버스터미널이 물에 잠겨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멈춰서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산사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산사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파트를 덮쳤는데 아파트 건물 일부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배영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아파트를 덮치는 모습 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번 산사태로 피해를 본 아파트입니다. 이번 산사태로 토사가 1, 2층 세대에 쏟아져 피해가 컸고 세간살이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사태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다 보니 복구 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건 새벽 4시 40분쯤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파트 현관에서 불이 켜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흙더미는 단지에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토사에 밀린 차량들이 밀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1층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5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려가지고 내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가게 옷만 입고 바로 나갔거든요.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렸거든요. 주민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어린아이도 업히거나 안긴 채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낙석 방지 울타리와 옹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흙더미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동을 포함해 4개 동 주민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산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1, 2층 세대들은 집 전체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큰 방문을 살짝 이렇게 잘 안 열려요. 그래 문을 여는 순간 보니까 온 흙더미가 거실이고 작은 보이고 다 덮이셨어요. 거제시 송정터널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송정터널 부산 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시 아파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제의 핵심 상권 중 한 곳인 옥포동 상가거리도 밤사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게엔 물이 가득 찼고 횟집 수조한 물고기들은 폐사한 상황. 조선소도 작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문틈으로 흙탕물이 들이차더니 점점 바닥을 뒤덮습니다. 상점 밖 사람이 다니던 길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간밤에 물폭탄을 맞은 거제시 옥포동 상가들은 날이 밝자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로는 포탄을 맞은 듯 아스팔트가 부서졌고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점포에 들이찬 물은 퍼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그게 한강 막히니까 물이 넘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차오더라고. 점포마다 막. 횟집 수조에는 배를 뒤집고 폐사한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언제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주방에 뭐고 다 들어오고 오늘 장사하기도 지금 막막하고 이것이 냉장고가 할 것 없이 전자제품이 전부 다 물에 잠기는 바람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은 입구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대용량 펌프를 동원해 물을 빼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 조선소들도 운영을 멈추고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집중호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삼성중공업 역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조선소들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가뭄을 해소해줄 반가운 비인 줄 알았더니 이 거제, 통영, 이 좁은 지역에 왜 이렇게 송곳처럼 퍼부었을까요? 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당 최대 124.5mm의 극한 폭우가 내린 거제. 당시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경남 지역을 관통하며 북상합니다. 레이더 영상에는 강한 비를 나타내는 노란색 강수대가 거제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소멸하면서 남긴 비구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서쪽에서는 돌핀의 잔해인 저기압이 접근하고 동쪽에는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강한 바람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로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고 남해안에 수증기가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이 점차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강수 약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준 역대 1위인 지난해 군산에 내린 152mm에 이어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세차게 퍼붓는 폭우는 경남 통영도 덮쳤습니다. 산사태가 난 섬마을에선 주민이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덮친 흙더미를 해양경찰들이 맨손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참을 파자 하반신이 매몰된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통영 곤리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에 있던 60대 여성이 매몰됐다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양쪽 다리 골절에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뭐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래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그 토사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막 산사태로 주택담은 완전히 무너졌고 집 옆으로는 쉴 새 없이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또 다른 주택은 바닥이 아예 꺼져버렸고 땅속에 묻혀있던 배관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슬아슬 걸쳐있는 집은 언제 무너질지 불안합니다. 물이 번남해가지고 빠질 데가 없어. 빠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 집에는 마당이 유실돼가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린 상황. 경사진 섬마을 곳곳에는 물길이 생기고 토사가 쏟아져 주택들을 덮쳤습니다. 통영 시내도 침수돼 도로가 통제되고 산사태 우려 등으로 주민 44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730mm의 비가 쏟아진 통영에선 31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부산도 극한호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으면서 건물 천장이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세정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곳도 피해가 커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부산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후부터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져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밤 강풍을 동반한 극한 호우의 여파로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주택가 담장이나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내린 많은 비에 이곳 부산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간당 최대 10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낚시용품점은 빗물 무게를 못 견디고 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꺼집어서 그래요. 비가 와갖고 무거우니까 올리내갖고. 부산 사하구와 영도구에도 그제부터 2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는 강서구를 중심으로 부산 서부 지역에 집중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엔 도로 위로 1톤 무게의 바위가 굴러떨어져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던 시민이 앞으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택마당과 건물 지하가 잠기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오후 3시 기준 부산 지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58건입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라 추가 붕괴나 산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구 주택 붕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폭우의 기세는 순식간에 주변을 집어삼킬 듯 거셌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물폭탄에 시민들이 느낀 공포는 직접 찍은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던 당시 상황들 조현진 기자가 모았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진 편의점 앞. 급류에 밀려온 차량들이 보이고 누런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거센 물살은 급류를 만들어 도로를 내달립니다. 주차된 차들은 빗물에 반쯤 잠겼고 커다란 녹색 쓰레기통이 거리를 둥둥 떠내려갑니다. 차량 한 대가 물살을 헤치며 조심조심 이동합니다. 차들로 붐비던 사거리는 흙탕물에 뒤덮여 시민들은 망연자실 바라볼 뿐입니다. 학교 앞 도로는 제한속도 표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매일 건너던 도로는 밤새 하천으로 변해 맞은편 가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길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가게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층들은 지금 물에 다 잠겨서 지금 현재는 정비 상태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하천에 있던 물고기가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물살에 휩쓸려온 돌들이 도로 중간중간에 쌓여 작은 갯바위처럼 됐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차버려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폭우와 침수 당시 모습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며 긴박했던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시각각 불어나는 빗물과 쉴 새 없이 내리치는 벼락에 수십 번 놀랐습니다. 밤새 기록적인 폭우를 지켜보던 거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한풀 꺾였나 싶었던 더위가 더 끈끈해져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정경은 기자 연결해 예보 상황 알아봅니다. 네, 정 기자, 비는 좀 잦아들었습니까? 낮 동안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현재는 비가 아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더워진다는데 당장 내일부터 더운 거예요? 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보다는 양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 내린 비에 습도도 높아져서 당분간 찜통 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너무 습해가지고 땀도 계속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덥고 또 내일도 계속 습할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되는데. 오늘 오전 11시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기상청은 폭염특보 지역이 내일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 광주 33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목요일에 더 심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수도권 34도, 충청과 경북 32도, 전라권과 경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닙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걸로 예보됐고 수요일 19일에는 수도권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거제에 사흘간 8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 폭염에 이어서 극한 가뭄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주말 연휴 기간에는 극한 호우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심지어 산사태가 새벽에 발생하면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거제 한 아파트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밀려들었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 1명과 다수의 부상자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복절 연휴 동안 무려 8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건데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이런 식으로 피해 신고만 1,9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왜 산사태가 일어났나 보면은요. 1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는 거죠. 예. 그로 인해서 산사태, 이 산의 지반이 굉장히 약해졌고 결국 토사가 밀려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저층 1, 2층까지 토사가 밀려 내려왔는데 그로 인해서 가전제품들이 주차장까지 밀려 나오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결국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긴급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거졌던 겁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어야 하는데 집 안에서 저렇게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덮친 산사태에 주민들은 폭우 속에 집을 잃게 됐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고 막 겁도 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뭐 옷도 챙긴 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제일 땅이 오고 들들 떨리고 이런 상황인데 커피가 초코파이 2개인가 그래 넣어갔어요. 네, 차 뽑은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앞뒤로 다 망가지고 없었어요. 이게 올해 처음이에요. 4시 좀 넘어가지고 우르르르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지진 나는 것처럼 아파트가 떨면서 그 소리가 좀 났어요. 뭐 길게는 안 나고 한 3초에서 한 5초 정도 내려와 보니까 이미 막 차가 전부 쓸려있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119하고 거제시청에 제가 신고를 했죠. 새벽 시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피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싶기는 한데 강대규 변호사님. 네. 근데 산사태가 나기 2시간 전에 뭐 전조 증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보강 공사는 있는 상태에서 산사태를 맞이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취재에 의하면 새벽 2시경부터 이미 아파트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산사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전조 증상을 주민들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번 거제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이러한 다수의 난민이 발생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그런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렇게 빗물이 쓸려 내려오는 걸 보니까 강물인지 폭포수인지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비와 함께 흙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게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비가 쏟아진 건가요? 일단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요. 새벽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는 시간당 116.9mm, 1시부터 2시까지는 116.8mm가 내렸다는 거죠. 이게 체감이 어느 정도냐? 폭포수 아래에 앉아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게 전국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소방호수에서 불을 끌 때 집중적으로 한 곳에 물을 쏟아붓죠. 그 정도가 거제와 통영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붓는 정도로 느끼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는 또 말씀을 드리면은 거제에서는 약 200년, 통영 기준으로는 100년에 한 번 이런 폭우가 내릴까 말까 할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갑작스럽게 쏟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산사태라는 게 또 이제 아파트를 던졌다는 게 서울에서도 우면산 사태가 있었죠. 예. 사실 도심에 아파트가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게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태풍이 없었음에도, 즉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같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년에 내릴 비가 이 사흘간에 그 절반의 양이 내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쏟아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제 시민들이 또 이런 얘기한다고 합니다. 2003년에 초강력 태풍 매미 기억하실 텐데 태풍 매미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다. 안진용 기자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온 전국을 휩쓸고 왔던 매미보다 심각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 2003년 이 거제를 강타했던 매미, 거제 지역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23년 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미 외에도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태풍이 바로 루사입니다. 루사가 2002년에 발생했을 때 그때는 하루 평균 870 그리고 712mm가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대관령 등의 지역인데 이 전체를 포함하더라도 이번에 거제 지역에 내린 이 연휴 기간 동안 내린 양이 3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듯 정말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부을 정도의 폭우가 내리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피해가 입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상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제뿐만이 아니라 통영, 부산 지역까지 극한 호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남 지역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근데 지금 저희가 가뭄 걱정하다가 이번엔 호우인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건가요? 이번 폭우의 굉장히 큰 특징은요, 태풍이 없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거대한 태풍이 오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우라든지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태풍주의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태풍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13호 태풍 돌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 이 돌핀은 소멸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측으로 북동지는 과정에서 소멸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저기압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열대성 지압이 이제 태풍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고온다습한 기온이 한반도 쪽으로 밀려들었다는 거죠. 최근에 열섬 현상을 비롯해서 지금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 돌핀이 소멸하면서 여러 고온다습한 바람까지 공기까지 들어오면서 집중적인 폭우가 내리게 됐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네. 아무쪼록 비가 좀 저 지역은 극한호우가 그치고 좀 상황이 빨리 수습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